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빗길을 들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되게 인정받는 느낌. 그럼. 저도 오늘 아주 빗길을 뚫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제가요 아직도 이 청바지가 지금 축축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또 그렇게 세잖아요. 우산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날씨가. 바람이 세니까 이게 우산 그러니까 이게 튼튼한 걸 이런 걸 튼튼한 우산 갖고 오면 부러지진 않는데 저의 비닐 우산은 몇 번을 뒤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바람 센 데서 센 나라에서 만드는 그 비 많이 오고 그 우산이 튼튼해요. 그 일본 홋카이도 같은 데서 비닐 우산을 사면은 그거 무지개 튼튼해요. 진짜요? 거기 바람도 세고 한번 다녀와야 되겠네요. 네. 비닐 우산 사러 옛날에 비닐 우산은 비닐 우산 그랬지.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미리 저거 좀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밤에 비 많이 온대요. 그렇죠. 근데 이게 30mm 시간당 30mm 이상이 되면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이거는 뭐 아무리 와이퍼를 빨리 왔다 갔다 하게 해도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빨리 퇴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에서 내일까지 뭐 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좀 아까 우리 흡연 동지가 하나 있는데 네. YTN 보도국장인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장마가 오전에 온 건 비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이제 밤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밤부터 더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저녁이니까 장마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 이쪽 지역은 지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오늘을 기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비가 쏟아지고 있고 서울 지금까지 40mm 넘게 왔고요. 인천은 무려 11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 파주 이쪽 지역도 100mm 이상 비가 내렸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서 비의 양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퇴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서울, 인천, 일부 경기, 강원 지역에 오후 2시 기준으로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서울은 지금 호우주의보가 새벽부터 발령이 됐고 오후부터는 강풍주의보까지도 더해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오늘 오후 2시 30분을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수도권, 강원도 이쪽 지역으로 비가 집중이 되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이 정체전선이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청권, 전라권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이 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행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질이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항공편 81편 정도가 폭우로 인해서 지연이 됐고 전국의 여객선도 99개 항로 중에 42개가 폭우로 인해서 운항 통제가 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중심으로 어제 밤부터 비가 워낙에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수십 건의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 접수된 호우 관련 신고 65건이었고 소방에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46건의 비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보면요. 과천에서는 나무가 쓰러져서 단독주택을 덮쳤다 이런 신고도 있었고 경기 양주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차장 방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소방당국에서 현재까지 이번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가 앞으로도 계속 내릴 텐데 인명피해는 없도록 계속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게 사실 그 차수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대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침수 지역의 반지하 주택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뭐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일부 건물주들이 이거 집값 내려간다고 여기 침수 지역 저거 그 티난다고 뭐 이런 그래서. 걸 가지고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그래요. 그 침수 나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 나서 들어가는 돈을 생각을 하면은 집값 떨어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차수벽 설치. 이제 장마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요새는 장마 끝나면은 그 다음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야, 근데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 그랬나? 굉장히 덥더라고요, 밤에. 맞습니다. 예,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다 그러죠. 근데 열대야가 벌써 나타나는 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동남아보다 요새 더 덥다니까요. 와, 정말 열대야가 실제로 전년에 비해서 꽤 빨리 나타났거든요. 열대야라 함은 오후 6시 1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러니까 밤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장마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꽤 많은 지역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원 강릉 26.4도, 충북 청주 대전, 충남 금산, 전북 정읍, 전주 군산, 광주광역시, 포항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대전의 경우는 지난해 7월 17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으니까 한 달 올해는 정도가 빠른 거예요. 네. 무려 28일이나 일찍 첫 열대야가 나타난 거고요. 또 지난해 열대야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청주도 24일, 군산이나 금산은 17일, 광주광역시 16일 이렇게 2, 3주가량 작년보다 훨씬 빠르게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벌써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열대야도 열대야지만 지금은 시원해요. 밖에 시원은 한데 너무 습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 이 유럽은 겨울에 습하거든요. 근데 이게 겨울에 습한 게 좀 난 게 이 겨울 같은 경우에 습하면 물론 자동차는 부식이 빨리 됩니다. 네. 겨울에 습하면. 그래서 이 차 바닥 같은 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여름에 습하면 기분이 더 막 좀 이상하잖아요. 불쾌 지수가 막 엄청 그렇죠. 높아지죠. 불쾌하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거 같은데 뭐 하여간 일단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일단은 오늘 내일 그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좀 좋은 얘기도 해야죠. 코스피 3,000선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네. 그래도 우리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오늘 안 불쾌하셨을걸요. 그렇죠. 네. 그거 올라가는 건 상쾌 지수. 그렇죠. 이 환경이 불쾌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늘 희망적이고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일 대비 1.48%나 뛰면서 장중에 3,000선 터치해서 그치나 했는데 무려 3,021.84까지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2,970선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고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다가요. 오전 10시 46분에 3,000선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마감 직전에는 3,022.06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했을 때 5거래일 연속 이번 주 내내 상승세였고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000선을 넘은 게 지난 2021년 1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컸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00억, 380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요. 전일 대비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791.53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780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올라줬고 코스닥 역시도 사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뭐 증권가에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3,100선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맥시멈 3,100선을 전망을 했고 IM증권 고태봉 리서치 센터장은 이전 고점인 3,300포인트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신증권 하반기에 코스피가 최대 3,15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제시를 했고요.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3,100까지 바라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에 코스피 밴드가 원래는 2,900을 상단으로 봤는데 역시 3,150선으로 상향 조정했고 NH투자증권 역시도 3,100포인트 전망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거 한 거 보니까 이 주식 방송에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네. 와.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진짜예요. 그럼 네. 비꼬는 거 들렸어요?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젊은 사람이. 제가 좀 그래요. 예. 근데요. 이 주식이 물론 이렇게 계속 오르면 참 좋은데 이게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게 팍 오르면은 네. 뭐 계속 이거 잘 될 것이다 그러는데 실적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긴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서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돈 얘기인데 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2차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6천억 원 추가 투입해서 지역화폐도 연간 29조 원가량 사상 최대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고요. 지금 상위 10%에 대해서는 또 제외가 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럼 상위 10%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런 기준들과 소비 쿠폰 사용처, 사용 기한 등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오늘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초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때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일 만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사실 현금 지급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급처를 구축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11일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사례처럼 쿠폰 사용 기한을 4개월로 정하게 될 경우에는 늦어도 8월 안에 1, 2차 쿠폰 지급이 완료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거부 운동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 쿠폰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를 보면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문구로 시작이 되는 글귀 포스터가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다 라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과 또 정반대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말 안 쓸 것이냐라는 뭐 어떤 조롱 섞인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쓰기만 해봐라. 뭐 다 거부하고 꼭 반납해라. 그것이 애국하는 것 아니냐. 나한테 줘라.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좀 다양한 의견